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LNF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방 분들이랑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게 장대양봉 나오는 날 있죠? 요 장대양봉 나오는 날 밑에서 잡은 종목이 바로 LNF입니다. 물론 이날도 잡았지만 저희가 이거 스윙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잡았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잡았던 종목이고 아닌가? 여기서부터 잡았군요. 여기서부터 잡았네요. 여기서부터 잡아서 사람들이 물렸었는데 제가 음봉에 계속 사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음봉에. 여기까지 사다가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LNF가 여기서 터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날 잡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잡았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수량이 늘어났을 거고, 평단이 낮아졌을 텐데 이날 많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많이 잡으셨을 거니까 지금은 전체 다 수익 구간이다. 근데 여러분들 LNF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이 스타트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LNF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글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옮겼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 잠깐만. 포스코 퓨처엠부터 얘기할게요. 포스코 퓨처엠. 자, 요 회사, 이건가요? 하여튼 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도 코스피 이전 상장했죠. 이전 상장을 했는데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피 퓨처엠 볼까요?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자, 포스코 퓨처엠 쳐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나처럼 못 다치는 사람도 꽤 있나 보네. 자,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처가 저기 하나구나.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지금은 당연히 얘는 떨어지고 있지만 옛날 공시를 볼게요. 얘가 그 넘어갔던 때. 자, 봅시다. 어디 갔니? 얘가 며칠에 넘어갔지? 얘가 재작년에 넘어갔네? 작년에 넘어갔네요. 이전 상장. 오래 걸리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찾고 그러는데 시간 걸리니까, 자, 이런 거를 차라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주요 종목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2019년 5월 29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 이전 상장 이후, 얘는 상장 이후 등락률만 600%가 넘어요. 카카오는 88%, BH는 마이너스 3.8%, SK오션플레이. 얘네는 이제 안 오른 이유들이 있는 거고, 셀트리온은 오히려 옮겼다 마이너스. 옮기기 전엔 플러스.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얘네들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옮기고 난 이후에. 옮기고 난 이후에. 근데 얘네들 옮기고 난 다음에 더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사실은 2차 전지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잖아요. 반도체가 요즘에 조금 잘 나가고 선박들이 조금 이제 잘 나갔던 거고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간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가 넘어간다. 그럼 이제 크게 갈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많이 달렸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전기사니까 더 달릴 거예요. 그쵸?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전 상장에 7배 상승했고,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를 이제 청산하는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를 청산하려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걔들 빌려가지고 공매도 친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쇼커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쇼커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숏시키주죠. 그렇게 되면 그런 용어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도 LNF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로 돌아가 볼게요. 2019년 5월 2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눌렸던 애가 그 눌리는 부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로 보잖아요, 항상.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이 이전 상장일이었어요. 2019년 5월 29일 더 가야 되겠네. 주봉으로 봅시다. 2019년 5월 29일 여기서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2019년 어디 갔어? 이런 2019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2차 전지가 이제 막 오르고 태동하려는 시점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안 오르잖아요, 가격이. 계속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2019년 계속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화가 났죠.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이전 상장 추진한다 해가지고 2019년 5월 19일 날 옮겨요. 이때 옮기는 거. 이때 옮긴 다음에 사실 약간 텀은 있어요. 텀은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제 값을 받기 시작하고, 이날 이제 일부러 한번, 항상 여러분은 대세 상승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골 판다고 그랬죠. 한번 개미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골 파고 그거 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뚫는 순간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물론 여기 코스피에서도 여기가 박스권 구간이에요.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한번 다 떨어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항상 대세상전에 뭐가 나온다? 이런 언덕과 이런 개미 주기가 나온다. 이거를 두 번을 반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대시에서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문제예요? L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LNF는 주가가 계속 눌려온 거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린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오르지 않고 2차 전지들이 다 달리는데 얘는 그 수혜를 거의 못 입었다.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공매도들이 LNF의 공매도량도 엄청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있다. 그러면 그 공매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5년으로 잡고 제가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부예요. 저랑 하는 거는 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 보세요. 보시면은 회사 합병 결정 났고 이렇게 영업실적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접수가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요. 2019년 3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심장 폐지라고 할 거 보니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결의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4월 19일 날 주권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청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시면 이게 정기주총에서 한 거죠. 2019년 정기주총에서 조건부 상장 폐지를 결의를 해요. 네. 코스닥에서 폐지하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 이게 3월 18일이에요. 자, 그럼 잠깐 써볼까요? 자, 3월 18일
주총에서 결의합니다. 왜? 이전 상장하겠다고. 이거 왜 해야 돼요? 주주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야. 주주들의 허락. 그죠? 그죠? 뭐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언제 했어요? 상정안을 올린 게 2019년 2월 27일이에요. 2월 27일. 7일. 아유, 왜 이래? 2월 27일 날 어떻게 한다? 주총 소집 결의를 합니다. 얘네들이 주총 소집 결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코스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주총에서 소집을 해요. 주종이 아니라 주인과 종인가요? 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주총에서 결의를 해요. 이전 상장주 주주들에게 허락받는 걸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총 소집 결의하면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상정안을 결정을 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 결정 확인 일자가 5월 21일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1일까지 왜 이러니? 얘야 왜 이러니? 그래서 5월 21일까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이거 왜 자꾸 뜨지? 왜 자꾸 뜨는지 아시는 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접수가 5월 20일 날 됐고, 어디 갔어? 5월 20일 날 이게 확인. 이게 무슨 확인이냐면 상장 예비 심사 들어간 거예요. 상장 예비 심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월 20일 날 상장 예비 심사가 이제 이렇게 결의되는 거고. 잠깐만, 이쪽 넘겨서 해야 되겠다. 보는데 불편하네. 그쵸? 자,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접수가 5월 19일 날 들어간 거고요. 그 접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줬어 라고 하는 게 이제 21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일 날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결정은 얼마 이후에 일어나요? 상장 폐지 결정 5월 23일. 상자 폐지 신청 예정 일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5월 23일 날 이전 상장 이렇게,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일어나요. 결의. 이렇게 돼가지고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는 겁니다. 21일 날. 그리고 23일 날 상장 폐지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상장 폐지 결정.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 그래서 그다음에 언제 이제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실행이 되냐? 5월 29일 날. 5월 29일 날 코스피 매매 개시.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이제 상장 폐지 결정됐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고요. 최종 상장 승인 통보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시길 보면 2월 27일 날 주총 소집 결의된 다음부터 한 몇 달 걸려요? 한 3달 걸린 거예요. 3달. 주총 소집하고 주총 결의하고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하고 상장 폐지 결정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코스피 매매 개시되는 것까지 이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한 3달 정도가 어떻게 된다? 주총 소집에 이게 결의가 되면 3달 정도 후에는 이제 카운트다운도 걸린 거죠. 누구한테? 공매도한테. 네, 요게 잠깐만요. 포스코 퓨처엠 상장 코스피 상장, 그죠? 이렇게 요런 이제 스케줄 요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을게요. 제가 카페에다도 이거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거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되게 쉽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요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재밌겠죠? 예, 그 당시에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 어디를 딱 띄어서 볼 거예요? 요때부터 1월달부터 한번 싹 봅시다. 근데 얘네는
그때는 오르지 않았다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코스피로 넘어간 다음부터 올랐다예요. 자, 보시면은 2월달부터 쭉 떨어졌죠. 얘는 계속 떨어지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한 그때 당시에 잠깐 올랐다 오히려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때 타임 테이블로 보면은 야,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때랑 달라요. 이때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특별히 오른다는 개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코스피 상장이 특히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과 그 다음에 공매도에 굉장히 눌렸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대박이 날 가능성들이 있다.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약간 그거는 이제 위험한 발언이고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 눌려가지고 최저가에서 눌리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최저가예요. 보시면 여기서 눌리던 차에 여기서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야,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주가 눌릴 바에는 그냥 위로 쳐. 그러면서 여기서 공매도 쇼커버가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거래량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그 평균을 다 넘어서는 거래량들이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여기 터졌죠. 여기 터졌죠.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수급 보시면 보세요. 개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죠. 기관들, 금융투자, 투신.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LNF가 오를 거라는 걸 알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관이랑 금융투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LNF의 공매도를 앞으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 왜 들어오겠어요? 연기금까지 들어온 이유가. 그죠? 이거는 공매도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들을 확실히 여기서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여기서 어제 방어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공매도의 주역들이에요. 자, 네이버 봅시다. 공매도 주역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공매도의 주역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매도 주역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LNF를 볼 거예요. 우리는 LNF를 봅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공매도 LNF 공매도 봅시다. 자, 공매도가 거래량이 이 정도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어딨니? 잔고. 자, 잔고 금액을 보세요. 항상 금액을 보시면 공매도가 자 이제 늘어가고 있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잔고 금액은 내일부터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건 이틀 후에 저거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만요. 이게 뭐야? 자, 공매도 잔고가 7월 18일 기준으로는 그렇고 21일 아직 안 나왔죠? 21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요거는 공매도 어제 친 잔고가 아니거든요. 잔고는 넘어오면 그 다음 날이니까 이틀 후거든요. 잔고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잔고가 안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 잔고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었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예,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제 나올 거니까 공매도 잔고는 줄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결과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코스피 200에.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볼게요. 자, 시총면을 보면은 코스피 200이면 대충 코스피 200이 예전에 배웠죠, 우리. 200개 기업을 딱 저거 하는 건 아니다. 200개 기업을 딱 저거 하는 건 아니다. 그쵸? 그러면은 200개 대충. 하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200 위에 드는 게 대충 SK 오션플러스 쳐가지고 1억 1000이다라고 하면, 자, 포스코 퓨처엠, 아니 저기 뭐야, LNF가 지금 얼마예요? LNF가 시가총액이 9조 9천억. 9조 9천억이에요. 9조 9천억. 그죠? 9조 9천억. 자, 그러면
얼마예요? 9조 9천억이니까 뭐 거의 이제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전하기 전에 오를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한 1조 한 5천억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SK 이노베이션 바로 다음이에요. 그쵸? 21위권. 그러니까 그러면 코스피 200에 바로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겠죠. 그쵸? 예, 포함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다? 얘네는 코스피 200에 당연히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쵸? 어디에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저는 1조 5천억은 거의 올라가기 전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코스피에. 그러면 1조 5천억 아니 1조 5천억 15조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네요. 코스닥을 잠깐 보면 LNF가 보시면 지금 이제 9조 9천억이죠. 9조 9천억.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15조는 돼서 갈 거다라는 거예요. 9조가 아니라 15조까지는 갈 거다. 그럼 15조 해가지고 가게 되면 코스피에서도 되게 높은 데 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정도.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다음 정도 되지 않을까. 21위 정도. 그래서 15조가 되면 이렇게 15조 어쩌저쩌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한 20위권 안에 들 수도 있겠다. 잘하면 20위까지 못 가도 20위권 안에 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이전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가는 동안에 공매도들이 자꾸 상환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로 갈 거다. 그래서 시총 면에서 저는 LNF가 시총 완전히 눌렸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총이 얘네들 35조 28조인데 그쵸? LNF가 10조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잖아요. 그쵸? 적어도 15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5조 정도. 그래서 LNF랑 누가 옮기는 거예요? 포스코 DX가 옮기는 건데 포스코 DX나 LNF나 지금 어떻게 돼요? 주가들이 난리가 났죠. 포스코 DX 주가 볼까요? 얘네들이 간다라고 얘기했던 날부터 쭉쭉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홈런을 치고 있어요. 포스코 DX. 미쳤죠. 그쵸? 언제 얘기했어요? 얘네들은? 이전 상장설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매도들이 난리가 났죠. 그쵸? 3일간 58.8%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더 올랐죠, 지금. 거의 2배 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 상승률 304%. 그러니까 포스코 DX 미친 거죠. 그쵸? 그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어요. 포스코 DX는 또. 자, 포스코 DX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얘네들보다 아무래도 그쵸? LNF가 오를 부분 더 많다. 자, 그래서 이전 상장설 나온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쭉 올라갔죠. 얘네도 조금 눌렸었어요. 그쵸? 그 눌리다가 아이 진행시켜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경영 성대모사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 포스코 DX도 이제 이전설 관련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포스코 DX를 잠깐 보시면 자 갑시다. 공매도 현황 볼게요. 얘네들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보세요 여러분들. 공매도 빵빵 터지고 있죠. 네. 자, 공매도 자 공매도 잔고 수량 그죠? 잔고 수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잔고 수량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고 있다. 그래서 7월 17일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했더니 야 아직 시간 남았잖아. 공매도 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팍 줄어들었죠. 그쵸? 7월 18일날. 근데 여기서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쵸? 어제 그제 이거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잔고 수량이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잔고 수량은 더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도 그래서 7월 20일 날은 잔고가 조금 늘었겠는데 그쵸? 이거 이제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이틀 후에 영업일로 그쵸? 근데 여기는 확실히 줄었다. 예, 그쵸? 확실히 줄었고, 예, 그래서 잔고 수량 좀 줄었을 것 같고, 더 줄었을 거다. 그래서 원래는 370만 주, 380만 주 가던 애들이에요.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설 나온 다음부터는 팍팍 줄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LNF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시면, LNF도 보세요. 예. 지금은 아직 버티고 있잖아요. 200만 주 고점 찍고 그 다음 180만 주인데 이게 점점 이제 150만 주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이거를 주도하는 놈들이 누구냐?
이걸 주도하는 애들이 바로 어디 갔어? 연기금이랑 이제 금융투자 이런 애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기관이 확실히 들어왔잖아요. 금투랑 투신이랑 보험이랑 다 들어왔잖아요. 이쪽이 기관들이. 연기금은 계속 들어올 거고, 그렇죠? 느낌에 연기금 계속 살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다음에 이날 사모펀드가 엄청 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으니까 던지는데, 톤저도 방어가 되나요? 요날은 방어를 좀 한 거죠. 투심을 마지막에 떨어뜨려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고점 찍은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내려와요. 외국인 던진 거라고 봐야죠.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이거 쇼커버에 막기 위해 이제 이렇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NF는 결국에는 이전 상장을 하면 그 이후에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되는, 바로 편입이 안 돼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편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코스피 편입이 그 큰 자금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약간 횡보한 다음부터는 다시 LNF는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 솔직히 2차 전지만큼 지금 실적 잘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얘네들 실적 더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다 뚫어내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LNF는 제가 장기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얘들은 이제 시총면에서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뚫고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얘네들이 아예. 공매도들 니네들 이제 쇼커버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해야 되니까 니네들 나가. 그 니네들 안 나가면 니네들 포스코 퓨처엠 봤지? 코스피 이전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니네들 봤잖아. 이렇게 이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LNF 애들이.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LNF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날 여기에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카톡에서 막 사라고 제가 막 LNF 사세요 막. 이건 지금 막 무조건 사야 된다. 이전 상장선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회는 있어요. 여기에서 좀 조정 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또 막 던질 거고 일부러 주가 못 오르게. 그리고 좀 낮아졌을 때 지네들 쇼커버 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양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원래. 그러다 보면 주가가 막 움직이다가 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121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바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얘기 들었듯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보시면 시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이제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실사 2, 3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상장사 임시주총 혹은 이제 정기주총, 정기주총일 수도 있어요. 정기주총 혹은 임시주총을 거쳐서 주주의 이전 상장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심소 예비심사 청구해가지고 예심기간 보통 2달인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합하면 45일 정도 걸려요. 그쵸? 아까 봤죠? 타임 스케줄. 그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그것도 포스코 퓨처엠 타임 스케줄 돌려드릴게요. 카페방에.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NF는 그래서 지금부터 장투하시면 돼요. 장투. 그래서 여러분들 장투하시길 바라고요. 장투하면 장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끔 개소리를 하고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맨날 힘들게 저기 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맨날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같이. 이게 이제 그 카카오톡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이에요. 이거는 뭐 리딩방 아닙니다. 리딩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리딩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LNF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LNF는 이거는 실시간 방송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요날 실시간 방송 여기에서 야 이거 LNF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실시간 방송에 있습니다. 그 언제 거냐면
이게 며칠이에요? 7월 19일 날 방송. 7월 19일 날 실시간 방송 들어가 보세요. 다 공개돼 있어요. 유튜브 제 거.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어디 갔어?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제 거. 어디 갔어? 봅시다. 유튜브. 여기 보시면요. 제 거 유튜브. 아이고. 얘야. 뭐하니? 유튜브 보겠습니다. 3D 특급 유튜브. 자, 여기 3D 특급 유튜브 가보시면, 자, 여기서 라이브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라이브 클릭하시면, 여기, 19일, 예, 이거. LNF 100점을 잡아내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실시간 방송이니까. 그리고 제 방송은, 들으시면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 없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진짜 사실은, 예. 아니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나 강의 진가를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 제 방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 그래서 LNF 샀냐는 말이 얀부인사처럼. 그래서 LNF는 제가 보니까 지금 사야 돼요. 그쵸? 사면 좋다. 이거는 이제 강요는 아니고, 여러분들 강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지만 어쨌든 장기로 볼 수 있는, 대형주 중에 장기로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이게 좀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제 나스닥이 진짜 지금 터닝을 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만약 꼬꾸러 박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LNF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NF가 이렇게, LNF는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하기 전에도 제가 LNF 계속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C에서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주어라. 이제 C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관사 선정 준비 중이고. 그죠? LNF. 원래 저렇게 가는 종목이 아닌데 저렇게 올려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공매도 터지는 소리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LNF 아까 이제 소록수 던지고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벌써 많이 이제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LNF가 쭉 올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LNF는 사라고 그랬어요. 격을 빛을 보인다고. 이 7월달도 그렇고. 그죠? LNF는 항상 이게 되게 옛날 걸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그때는 일단 춤에 멈추고 홀딩하고 추가 물타는 지점 알려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방 말고 다른 방에 그 전부터 다 사라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귀찮게 찾진 않을게요. 이거 방 전에, 이건 지금 방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라이브 방송 꼭 다 들어보시고요. 그쵸? 이 라이브 방송 중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이런 동영상 들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HPSP 같은 거 템버거 간다고 했었는데 잘 가고 있고. 그쵸? 조정돼도 결국엔 갈놈들이에요. 저런 애들은 그냥 여러분 길게 들고 가시면 나중에 주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아마 되게 기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LNF 좋은 주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